예, 오늘 2018년 6월 16일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안토니오 106차 방송을 어제 하루 쉬고 오늘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시내에서 또 태극기 국민들 그 집회가 있어서 방송을 하고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평상시보다 보통 방송 9시에 하는 방송보다 한 30분 늦춰서 하는데도 매우 바빴습니다. 너무나 바빠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이제 메인 화면에 포토샵을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부랴부랴 지금 올리자마자 지금 스타트를 눌렀습니다. 또 직전엔 또 미시건주에서 우리 교포분께서 전화가 와가지고 길게 통화도 못하고 다시 방송 끝난 다음에 통화를 좀 하기로 하고 일단은 전화 통화를 끝냈습니다. 어제부터 전화를 시도를 하셨는데 저하고 시간이 안 맞아서 이제 처음으로 전화상으로 이렇게 그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 시차가 또 안 맞고 하다 보니까 또 좀 그런 부분들이 또 여의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으네요. 우리 오늘 김수 젊은 피 우리 김수님이 하이 하면서 첫 번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에서님께서 두 번째, 그리고 류혜정님께서 세 번째, 김미희님께서 네 번째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YY님 오늘 낮에 참 우리 선구자 방송 TV 생방송 실시간 시청자가 몇 명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또 홀로 이렇게 좀 그 방송을 지키시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참 그러면서도 또 방송이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오늘 아주 무척 정말 속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선구자 방송이 좀 실수로 실시간 방송 정지를 약 90일 정도 당한 상태에서 지금 다른 유튜브 계정으로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이 유튜브 계정 우리 선구자 방송 TV.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TV 선구자 방송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면은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잘 모르세요. 어쨌든 뭐 우리 또 아시는 분들이 이제 점차 이렇게 TV 선구자 방송으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시게 되실 걸로 생각하지만 또 우리 애써서 준비하시는 우리 안토니오님이 또 동시에 생방송을 많은 분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또 늦게라도 선구자 방송 쪽에 그 녹화를 이제 또 옮겨서 시간을 약 한 3시간이면 1시간 단위로 끊어서 올려놓기는 합니다만 실시간 방송으로 시청하는 거에 비해서는 좀 조회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라도 양쪽에 다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도 또 충족을 시키고 또 못 보신 분들도 일부 충족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당분간은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 시청하시면서 동시에 또 다른 SNS상에 단체 카톡이라든지 밴드라든지 아니면 문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에게 좀 퍼다 날라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잠시 안내를 하는 동안에 또 YY님, 김경옥님, 선한목자 TV 방송 논산대 이성희 힐링푸드님 들어오시고 김순자님 속속 지금 이창우님도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이제 어제 하루를 쉬면서 뉴스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 안토니오님을 통해서 들어야지 많이 또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토니오님을 연결해서 어제 하루를 쉬기는 했습니다만 얼마만큼 또
피로가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오늘 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예, 지금 신호는 가고 있습니다. 네, 허정숙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연결이 됐네요. 예, 안토니오님. 네. 예. 감이 괜찮습니까? 네? 감도가 괜찮습니까? 감도 좋은데요? 그래요? 우리 안토니오님 잠깐만요. 이쪽에 들리는 감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마이크하고 조금 떨어져 있나요? 이제 됐어요. 예, 지금 좋습니다. 그래요? 예, 그 상태면은, 평상시 정상적인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를 쉬었더니, 우리 그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예, 또 네. 하루를 못 견뎌하고 많이 네.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우리 안토니오님 하루 쉬면서 어떻게 좀 피로 회복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데 괜찮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하루 쉬었지만은 사실 그냥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 그렇죠. 네, 별다른 뭐 그게 한쪽으로 막 이렇게 막 넘어가는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우리 측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했을 때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건이 저는 사건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갑자기 이 사건이 조만간 북괴 놈들에 의해서 파토날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요. 예, 굉장히 파토날 가능성이 빠른 시일에 파토가 날 것 같아요. 그렇게 예, 보이고 있는 모양이죠? 예, 어차피 이거는 애초부터 그 거짓된 그 계략에 의해서 그 김정은이가 달라붙은 거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외형상으로 지난번에 가서 북한 김정은을 칭송하고 오늘 칭송했던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야만 그날 김정은으로부터 합의 문서를 받고 그 합의 문서는 사실상 그거는 일종의 제가 이 비약을 좀 더 이게 살벌하고 좀 잔인하게 비약을 해서 죄송한데요. 막말로 얘기할게요. 그냥 막말로. 어차피 김정은이라는 놈이 막말을 해도 되는 놈이기 때문에 그 고리대금업자가 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돈을 못 갚으면은 옆구리에 콩팥이라도 하나 떼어난 데는 각서입니다. 그 각서입니다. 저기 조폭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조폭이 그거 하죠. 그러니까 그죠? 제가 그렇게 굉장히 위험하게 아주 무섭게 제가 비약을 했지만 정말 무시무시하네요. 그걸 좀 내가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북폭을 할 수 있는 퍼밋 계약서입니다. 이제 북한은 꼼짝 못해요. 네. 북한은 아직 코가 깨었네요, 그러면. 더군다나 오늘 중국이 25%의 관세를 두드려 맞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대통령이 봐주는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결국은 보복 관세 때려버렸어요. 25%. 중국 난리 났습니다. 네. 참 소식이 하루 쉬면서 많은 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813개 품목에 대해서 시진핑이 완전히 왜 그랬는지 알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이라는 놈이 이 김정은을 주물러 갖고 이렇게 어렵게 이런 싱가포르 회담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보복 관세를 그냥 바로 때려버렸어요. 화해를 하고, 물론 거기에는, 중국 놈들이 군사적으로 다 위해가 가는 그런 물품들을 요놈들이 생산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맞춰서 보복 관세를 때렸지만, 25%라는 거 맞아하고 중국 경제가 아마 무너질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조만간에. 그래요? 네, 오늘 때렸어요. 그럼... 중국도 제가 이제 우리 지금 방송 지금 시작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아직 인사도 못 해가지고 좀 인사 좀 먼저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부터 하시죠, 뭐. 근데 우리 방송이 예. 이 정지를 먹어가지고 이거 조회수도 그렇고 이거 굉장히 지금 우리 타격이 큰데요. 네, 그러게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좀 시간이 가면은 조금씩 회복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타격을 받는 바람에
이 어부지리가 또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뭐, 한 명이 보면 두 분이 보면 어떻습니까? 두 분이라도 정확하게, 올바른 거 알 권리라면 그 이상의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애청자님들, 이거 방송이, 성전 선생님께서 아주 그 실수를 하셔갖고, 열정을 좀 보이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그런 우매한 실수죠, 그것도. 굉장히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러게요. 난 그때 사실 그걸 내가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저도 같이 그냥 속은 거예요, 그게. 나도 뭐 귀신이 울리지. 그래서 이 3개월이라는 서스펜드를 맞았는데,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크죠. 일단 크다는 건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인터넷 애청자 수가 1000여 명이 넘고, 무려 1300명 이상 육박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다 어디 갔는지 지금 다 소멸이 된 상태이라.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못 찾아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게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선구자 방송을, 시청하시는 지금은 옛날 게 나오니까 일단 선구자 방송 TV를 찍어서 인터넷 웹상에서 실시간을 보면 되는데, 그럼 실시간 나옵니다, 분명히.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르면 되는데, 그냥 바로.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하니까. 그거를 누른 다음에 구독을 해주면요, 다음에 실시간 뜰 때 바로 종이 거기다 배를 갖다 찍어버리면은 실시간 뜰 때 바로 연락이 가는데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됐는데, 이게 지금 빨리 우리가 홍보해야지, 안 그러면 이분들이 다른 방송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다른 방송으로 가도 어차피 안토니오님의 특유의 어떤 이게 뉴스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시간이 지나면은 올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한참 우리가 정론을 보도했죠. 우리가 유튜브 방송에서 우리 방송 자랑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론 보도 그렇게 그게 쉽지 않아요. 보통 뭐 자기 취향대로다가 방송을 보도를 편집을 해서 다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나 굉장히 이렇게 좀 아주 유익한, 그래도 알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1000여 명이 육박하고 1300명이 육박했는데, 그 점이 참 아쉬운데 뭐 어쩔 수 없죠.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들 오늘도 이렇게 하루 걸러서 오늘 어떻게 집회 있었죠? 성대학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주말 토요일을 맞이해서 더군다나 또 요즘은 또 월드컵 시즌이라. 근데 저는 한 게임도 못 봤어요. 예. 방송에 틀어지도 않고. 그래서 사실 월드컵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열기를 토하고 많이들 관전을 하는데, 저는 단 한 게임도 안 봤습니다. 안 봤고, 그렇다고 그거 안 봤다고 그래서 별로 원통할 것도 없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방송을 다시 어저께 쉬었지만 오늘 다시 방송을 또 이번 주말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 들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요. 늘 고맙다는 말을 계속 우리 애청자님들을 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래도 주연이니까 우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피치, 보이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가 직접 직설 화법으로 이야기한 것이 우리들이 가장 믿을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것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왈가부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첫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 say. 예? 이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길 뭐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첫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주한미군 병력 삭감이 없다라고 오늘 아주 공식적으로, 하도 말이 많으니까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주위에 흘러드는 주한미군 축소는 전부 낭설일 뿐이고, 기자들이 편집해서 보도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에는 전혀 내가 주한미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플랜을 그거를
공식적으로 체인지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축소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고 우리 그 대한민국의 그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병력 그대로 계속 진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기자들이 또 미국 기자들도 사실 그래요. 미국 기자들도 다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말이야. 그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 흠집 내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북한 핵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습니까? 사실 그게 핵 문제가 만일 그 해결이 안 됐을 때는 그 전쟁에 참화가 오는데 그런 입장에서 기자들도 말도 좀 조금이라도 좀 정론을 좀 보도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론을 보도 안 한다는 게 참 아주 그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폭스뉴스에서도 오늘 강한 논평을 냈습니다. 이것도 그 백악관의 말을 빌려서 한 이야기인데 북한이 조금이라도 지난번 그 사개 조항에는 국외 그 문헌에 그 북한이 해야 할 일들이 거기 적혀 있죠.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합의문의 어떤 그 완전한 이행을 안 하면은 바로 군사훈련이 재가동돼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가 그 싱가포르 회담 때는 이런 이야기를 사실 미국에서도 안 했습니다. 그 분위기 봐서. 지금 미국에서는 말 막 나오잖아. 이건 말 바꾼 게 아니에요. 애초부터 싱가포르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그거 우리가 줄곧 그 싱가포르 회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예측을 하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걸 추정을 했을 때, 저는 그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북한의 그 응석을 받아주고, 과연 이 응석 바디가 과연 정당하게 자기의 의지를 보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러 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있는가를 보러 간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안 해도 아무 상관없이 갔었어요. 아무 상관없이. 이제는 김정은이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합의문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 상태에서 합의문을 갖다가 초안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비껴가는 앞으로 그런 액션이 나오면은 아마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폭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합의문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바로 군사훈련에 들어간다.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내가 초안을 안 받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실제로 저는 끝나고 나서 바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알아서 내가 그런 부연 설명도 했고 또 그런 보도도 했지만, 오늘 이런 문제가 하도 기자들과 국회 내지는 미국의 상원 하원 의원들, 여러분들, 우리 애청자님들, 우리들은 상당히 미국의 상원 하원,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한미소 방어 조약을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시지만,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은 저 트럼프 대통령 무슨 칭송분장과 선전 그렇게 하는데, 제가 선전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현실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편에 있다는 거. 그랬을 때 물론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고마운 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고맙게 느껴져야 할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이에요. 이 의원들 대한민국 지금 엄청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100여 명하고 미국의 하우스 스피커, 하원 의원 432명이 그냥 24시간 대한민국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거 대통령이 군사훈련 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대통령 그거 하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그래서 이거 강하게 어필하는데요.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하고, 유엔의 보고관들, 인권 문제, 휴먼 라이트죠. 휴먼 라이트, 인권. 그 다음에 세계의 모든 인권기관, 그 다음 하다못해 미국의 전 외교관들,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한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인권 문제를 제기를 안 하느냐. 비핵화까지 꼭 비핵화 못 되면 폭격은 해도 되지만, 북한의 인민들이 한 세기에 걸쳐서 이렇게
그런 어려운 핍박을 받고 사는데 김정은이만 비핵화해갖고 만일 그 많은 물질을 주고 비핵화 완전히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이 없는 사회가 됐다고 해서 과연 인민들의 그 삶을 보장해 줄 것인가 라고 이제 그렇게 성토를 하는 건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했죠. 그런 얘기가 하도 나오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잘 들으세요. 지난번 회담 때 나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분명히 제기했다. 하고 이제 나를 보고 제기 안 했다고 비난들을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말씀하는 과정은 뭐냐면 김정은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대요. 이야기했답니다. 인권 탄압과 동시에 측근 암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인민 학살 등등 이 잔인한 그동안 최근에 말레이시아에서 자기 형님까지 죽인 그런 사건들을 전부 다 포괄적으로 이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김정은 제도에서 자행된 그런 살인 인권 행위를 김정은한테 강하게 중지하라고 하고 이것을 해소하라고 분명히 얘기했답니다. 더 이상 이런 걸 하면은 안 되니까 이 얘기를 했대요. 김정은한테.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회담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한테 나 이거 얘기했다 이렇게 안 하죠. 합의 초안에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는 나는 분명히 북한의 휴먼 라이트에 대해서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아주 오늘 그거를 아주 한마디로 기자들의 그런 자기가 그런 인권 문제를 전혀 의제에 넣지 않고 오직 비핵화에만 매달려 트럼프 대통령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죠. 그다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게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미국의 아주 맹주국이죠. 이스라엘이 진짜 미국이 이스라엘하고 그렇게 뭉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과 이스라엘의 아주 끈끈한 굉장히 오래된 거죠. 거의 제가 볼 때는 한 세기에 걸쳐서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맹주 국가인데요. 그럼 왜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유엔에서 문제가 됐느냐? 미국에서 반발한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미국에서 반발한 이유는 유엔의 산하에 유엔 인권 이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6개국 상임 이사국들이 이 인권 문제를 조정하는 거예요. 근데 북한의 인권도 여기서 조정하고요. 이 인권 무대에서 왜 미국이 탈퇴를 하겠다. 더 이상 저 중국과 러시아 같은 놈들하고는 도저히 상대를 하고 싶지 않다. 난 여기서 우리가 발을 빼겠다고 이제 이렇게 겁을 줬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이렇게 응징을 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권 침해 국가로다가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만장일치로다가 합의를 보고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제 침략국 내지는 그런 이웃 국가들을 갖다가 이렇게 침범하고 그렇게 아주 폭격이나 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자치국 국민들을 갖다가 무차별하게 살상한 죄로다가 이스라엘을 갖다가 우리는 제재를 해야 된다. 죄송합니다. 근데 그럼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물어보겠는데 중국 오랑캐하고 러시아 로스케들은 이거 참 인간 쓰레기들인 게 자기들은 왜 시리아의 자기들 러시아 푸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시리아에서 참전은 했지만 나는 대량살상 무기를 그런 걸 갖고 있지도 않고 또 시리아한테 주지도 않았고 또 내가 그런 시리아가 살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증거도 없는데 근데 왜 서방에서 그렇게 모함을 하고 난 거에 관여가 없다라고 발뺌을 했죠. 그러면 러시아 놈들은 왜 아사드가 분명히 유엔의 생화학무기 감찰단이 들어가서 화학무기 물질을 이미 그런 걸 이미 증거를 확보하고 이것을 이제 조만간
그 인권위원회라든가 유엔 그 안전보장이사회에다가 아사드 정권에 대한 그런 국민 탄압을 갖다가 이제 드디어 안건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럼 푸틴은 자기는 왜 그 아사드 정권이 그렇게 남도 아니고 자기 국민들을 갖다가 그것도 무자비하게, 그것도 인류가 사용할 수 없는 무기, 핵무기하고 대량살상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전쟁 중이라도. 그런 전범 국가에서 그런 걸 마음대로 사용하고 자기들이 무기 내는데, 왜 그런 거 갖고는 아사드 정권을 갖다가 유엔 안보리에서 생화학 무기 발표한 거로다가 그걸 갖다 제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탈퇴하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상임 이사국들하고는 이거 뭔가 바꿔야지, 이 중국하고 이 러시아 놈들 때문에 더 이상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거를 탈퇴했다는 걸 앞으로 어떤 러시아나 중국이나도 연계가 돼갖고 그런 인터내셔널 커뮤니티,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분쟁이라든가 그런 불합리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런 상임이사국의 회의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판단해서 바로 때려붙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뭐냐면은 러시아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그런 아주 볼치각하고 아주 그렇게 불합리한 그런 판단, 너무 우리는 그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서 봤기 때문에 사사건건 반대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네들 측근이나 감싸고 이런 데서 미국이 환멸을 느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유엔 인권 이사국들은, 또 상임 이사국들은 뭘 걱정하냐면은, 만약 미국이 저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한다면은 미국이 탈퇴 시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주도해서 빨갱이들을 다 살려주고 민주인사들 다 죽이면 어떡하냐, 이런 지금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러시아하고 이 중국 놈들이 아주 지금 이 세계를 갖다가 완전히 악의 축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는요, 이 핵폭탄을 맞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미국의 대사, 헨리 대사도 우린 탈퇴하겠다고 강하게 엄포를 놨고요. 전에 존 볼튼 지금 현재 백악관 안보 국가보좌관도 과거에 자기도 유엔 대사 했을 때 러시아하고 그렇게 싸웠다는 거예요. 러시아 놈들 말 안 듣고 중국 놈들 말 안 듣고 자기들 비상임이국 이사국들 변방 국가들 자기들이 임의적으로다가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비상임 이사국들 12개 팀들. 그놈들이 같이 그냥 득세해가지고 말이야. 지금 베네수엘라 안건도 그렇고 모든 비서방 국가들의 그런 위협적인 행위. 베네수엘라도 지금 국민들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카라구아도 국민 탄압하고 있고, 지금 국민 탄압하고 있는 국가가 나이지리아도 그렇고 많아요. 지금 예멘도 지금 분쟁을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걸 다 이 서방 국가에서 일들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어떻게 거기엔 많은 비용도 들고, 상임이사국이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상임이사국은 그런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그런 자기들이 그런 유엔의 종주국으로서, 상임이사국으로서 그런 불합리한 조건을 받고 그런 국제사회에서 공정한 판단을 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구분해서 모든 거를 사태 진위를 파악해서 올바르게 해결을 하는 데 앞장서야 될 그런 상임 이사국들이 이렇게 뒤에서 조폭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나쁜 놈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예. 러시아는 사실 뭐 힘이라도 없으니까, 푸틴은 지금 뻥만 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다행인데, 저희 중국 시진핑은 저건 암살당해야 돼요. 시진핑은. 이 비핵화도 망쳐놓고 만약 중국 시진핑이가 아주 미국하고도 무역 적자 엄청 1년에 막 400조 이상씩 내고, 아주 미국의 지적 자산 다 훔쳐가고, 중국 놈들은 뭐든지 훔쳐갖고 돈을 버는 놈들입니다. 개 같은 놈들이에요, 중국 놈들은. 우리나라 해역까지 침범해가지고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고기 잡아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나쁜 놈들이에요, 아주. 내가 그 얘기를 한 편에 걸쳐서 하려고 그랬어요. 중국의 해적당. 그러니까 시진핑 별명이 왜 해적이냐면은 자국 국민들을 부추겨서 우리 땅의 자원을 떠나서 남의 땅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 다 잡아들여라 하고 시진핑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게. 저는 그 시진핑이 내렸다고 보는 게요. 네. 그러면은 중국이 소련령에, 일본령에, 북한령에, 그 다음에 저 말레이시아 근해, 필리핀,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베트남, 라오스의 근방까지 다 쳐들어가가지고 모든 고기를 갖다가 완전히 고갈을 시켜버렸는데 네, 싹쓸이가요. 그러면 적어도 한 나라의 정부라면은 그 유엔에까지 이게 보고가 되고 국제사회에서 이게 큰 이슈가 돼갖고 제발 도둑질을 그만해라 하면 대통령이라면은 야, 이제 우리 창피하니까 야, 우리가 그까지 생선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더 이상 그 남의 나라에 가서 그 추접스럽게 그런 도둑질 하지 말라고 자기가 해야 되는데 시진핑이 이 새끼는 우리가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식으로 시진핑한테 제기를 했잖아요. 그 불법적인 조업을 그렇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미연에 대처하고 아,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 내가 거기에 관련된 그런 기관에다가 해서 앞으로 그럼 근절하겠다. 웃기고 있는데 시진핑이가 그게 다 벌어들인 거예요. 시진핑이가 결국은 도둑놈이에요, 이놈이. 아, 이놈이 국제적인 도둑놈이라니까. 그래요? 미국한테 그 지적 자산, 그 컴퓨터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중국 놈들이 미국하고 그 MOU 미국 구찌의 그런 방산업체가 됐던 미국의 그 지적 재산 하이테크놀로지 그런 기업들하고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이제 서로가 상호 보호무역을 하는데 보호무역을 해서 이익만 창출하고 고용 창출하면 그걸 끝인데 이놈들은 들어가가지고 거의 전선망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침투를 해서 미국의 국가 정보 기술을 다 빼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 놈들은 그 유학생들이 있어요. 1년에 유학생이 한국 유학생들은 한 5만 명까지 있었는데 많이 축소가 됐고 중국 유학생들은 1년에 5만 명이 넘습니다. 이런 놈들이 미국에서 국비로 다 장학생 받고 스칼라십 다 받아가지고 공짜로 다 공부해가지고 미국에서 취직을 다 해갖고 연봉 엄청나게 받으면서 미국 국가기관사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진핑이가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국책 사업으로다가 그 해커 도둑질하는 애들 키운 거야. 인재들. 그리고 얘네들을 갖다 미국의 뭐 FBI가 됐든 뭐 미 국무성 됐든 뭐 미국의 산업 방산업체 뭐 레이시온이라든가 뭐 미국의 그 유명한 뭐 벡텔이라든가 그런 뭐 유명한 그 회사에 다 얘네들이 들어가 가지고 지적 재산을 다 훔쳐내는 거야. 예, 이 중국 놈들은 이 오랑캐들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가 되면은 걔네들을 갖다 싹 스파이들을 다 불러들이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중국 유학생들을 지금 제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 유학생들은 검열 대상이에요. 검열 대상이고 그리고 걔네들은 공부를 하면 미국 정부한테 맹세를 해야 돼요. 만일 대학을 졸업했을 때 미 국가기관에 만약 취직을 했을 경우에 그런 스파이 활동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정보를 캐내는 그런 일에 많이 관여가 되면은 엄청난 그 죄형을 받는다는 미국의 그 독소 조항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게 그 중국 놈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 중국 놈들이 지금 이렇게 그리고 그 고기잡이 그 배를 내가 좀 더 얘기하면은 우리 서해나 그 동해에 들어와 가지고 얘네들이 주로 그 저인망 어선을 갖다가 그 쌍끌이 어선인데요. 그런 그 무지막스러운 그 쌍끌이 그러니까 양쪽 배가 그 바닥을 다 훑어버립니다. 네. 그랬을 때 씨를 말리는 거네요. 씨를 말까 이놈들은 어선에 그 그물 있잖아요. 어선이 그 고기를 잡으면 그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망. 그렇죠. 어망의 그 규격 사이즈가 일본 말로 3마일 써요. 3마일. 3마일가 뭐냐면은 손가락 구멍 하나 들어갈 정도의 그 그물 바늘구멍이 있는 거야. 그 정도의 그 그물망 크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야. 네. 원래 국제법에 의하면은 치어들은 그 그물망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잡아도. 그렇죠. 큰 애들만 잡히게. 그래야죠. 그게 세계적으로 다 미국도 만일 미국도 그런 고기를 잡다가 치어를 잡으면 벌금 물고 뭐 진짜 쉽게 얘기하면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고 엄청납니다. 근데 이 중국 새끼들은 그 그물을 갖다 3마일로 다 꾸며가지고 자기한 그 손가락만한 새끼까지 다 잡아먹는다.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에 들어와갖고 다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경들이 중국 놈들 칼에 맞아갖고 죽고
그 배에 올라가면 막 참 던지고 막 찌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해적이니까. 근데 이 중국 애들이 또 무서워하는 애들이 있어요. 월남하고 베트남 근해에 가면, 베트남하고 필리핀 근해에 가면은 필리핀의 그 경비정들이 그냥 기관포로 다 쏴버린답니다. 쏴버리고 베트남도 다 쏴버리고. 그래서 거길 못 간대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우리 그래야 되는데 우리만 못하고, 에휴.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그 캄차카 근해에 거기가 참치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거기서 고기를 몰래 훔치다가 러시아 함대한테 걸려가지고 러시아 함대한테 얘네들이 고기 다 뺏기고 항복을 했는데 러시아가 아무런 얘기 안 하고 거기서 그냥 30mm 포로 갈겨갖고 그 중국 어선을 침몰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러시아에 두 번 다시 중국 배가 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만 만만하게 보는 거네요. 우리는 좀 더 만만하게 더 봐야죠.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걔네들은 고기 많이 잡아가라 이렇게 하겠죠. 에휴, 가까우니까. 참.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마 그 보도 지침 같은 거 내려와서 웬만하면 그냥 대충 그냥 그 중국하고 그런 거 치사하게 먹는 거 같고 그렇게 외교적으로 분쟁 일으키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그냥 봐주라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국 놈들은 그런 거하고 뭐 자국의 그 쓰레기 같은 거 어선들의 그 선원들 말이 뭐 감금하고 그러면 막 외교적인 뭐 침해다 뭐 그러면서 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 놈들이 그렇듯이 중국하고 그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에서 저렇게 모든 걸 다 사사건건 그렇게 다 주도해갖고 그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갖다 정확하게 그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선한 자들한테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악한 자들은 다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누구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 우파 탄압하고 좌익들은 뭐 데모를 해도 깎아먹고 좌익들은 광화문에 가서 소리 질러도 깎아먹고 미대사관에다가 그 담벼락에다가 뭐 진짜 창을 던져도 아무 까딱 없잖아요. 우리가 많이 미대사관에도 던져봐요.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우리는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참 그 이론이 여기 나온 게 중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다가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첨단 제품까지 포함된 건데요. 813개 그 품목인데 띵후하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지난번에 중국하고 그럼 더 이상 우리가 무역 전쟁하지 말고 그래요. 봐줬잖아요. 우리가 서로가 상호 보완을 해서 가급적이면 니네가 우리한테 무역 적자를 내지 않고 또 우리 물건 니네가 하다시피 우리는 니네 물건 100% 미국에서 다 정당한 가격에 우리가 다 팔아주는 거 아니냐? 그럼 니네는 왜 자국 물품의 그 판로를 갖다 걱정을 해서 우리 물품을 갖다 강한 그 비관세, 니네들이 그 비관세를 일부러 쳐가지고 우리 물건 비싸게 해가지고 우리 물건 니네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못 파게 하는 행위 근절해라. 그래서 중국이 그럼 우리도 미국 물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도 미국 물건에 대한 그런 엄격한 그런 비관세를 다 철거하고 우리도 동등한 자격으로 미국 물건도 우리가 마음껏 많이 팔아주겠다라고 실질적으로 그 시진핑이가 미국이 수출하는 총 대여까지 얘기했어요. 물품 대여까지 내가 앞으로 50원까지는 내가 팔아줄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한 놈이야. 가격까지 팔아줄 수 있는 내역까지 얘기한 놈이 갑자기 그렇게 미국의 그 물건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비관세를 계속 그걸 갖다가 비관세가 쳐놓고 그걸 철퇴를 안 한다는 거예요. 비관세를.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25%에 대한 중국의 모든 그런 하이테크놀로지 산업까지 포함해서 813개 품목을 갖다 25% 관세를 매겨버린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무역 장벽에서 중국이 매년 연간 400조의 그런 자기들은 미국에서 본래 이거 25%도 어떤 25%냐면은 모든 부품에는요, 모든 품목에는 1년에 팔 수 있는 한계치의 제한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한량이라는 거는 미국에서 굉장히 아주 크게 포괄적으로 그걸 무역
그 협정을 맺어줬기 때문에 중국이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양을 이미 다, 그 제한된 양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 품목당 거기에 미국한테 그 불법으로다가 한 배 이상을 더 파는 거예요. 그럼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25%를 갖다 매긴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왜 그러지? 왜 갑자기 왜 중국을 이렇게 미워해? 그게 아니죠. 그 미국과 중국의 그 보호협정 사안에는 한 품목을 그 제한된 양에 오버했을 경우에 더 많이 팔았을 경우에 그 파는 거에 대한 그 제한된 양 판 거는 내버려 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25% 관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400조의 그런 무역 적자를 받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과거 오바마, 조지 부시 대통령 다 그냥 무마해 준 거예요. 중국하고의 그런 또 국제적으로 협력 관계. 근데 내가 볼 때 가장 큰 게 대북 문제에서 중국이 어느 정도 북한을 좀 더 다스리고 북한을 강하게 자기들이 친한 국가니까 좀 이렇게 해서 북한을 끌어들여서 뭔가 국제사회 좋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그 싱가포르하고 북한하고의 그 북폭 퍼밋, 북폭 허가증을 받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저 새끼 시진핑이가 저놈이 우리한테는 막 물건 엄청 팔아먹고 우리 물건은 자국에다 국민들한테 선전포고해서 미국 물건 팔아주지 말라 해서 그 하나의 1원짜리 막 2원씩 받아갖고 우리 물건을 도저히 팔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저 새끼들은 중국 놈들은 그런 한반도의 그 어렵고 그 난제인 비핵화를 그런 푸는 과정에서 우리한테는 서명까지 하고 북한을 같이 응징해겠다가 해놓고 뒤돌아서서는 북한에다 유류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총알도 주고 뭐 다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저놈은 내가 봐줄 필요가 없다 해서 25% 비관세를 저는 때렸다고 봅니다. 그거 때렸다고 해서 미국이 큰 이익도 없는 거고요. 반면에 저 14억의 그 떼놈들, 저렇게 막 떼거지로 몰려있는 중국 놈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죠. 저렇게 되면은 중국은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는데 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인건비 문제에서도 단가가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인건비 때문에 그런 고용 창출도 축소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중국이 밑에서부터 슬슬 그렇게 고름이 번져서 터지다 보면은 극기하는 터지면은 중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다가 폭약을 터뜨려서 저놈들을 갖다가 완전히 파멸로 가는 길을 만들 수도 충분히 있지만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저런 사악한 놈들을 갖다 저런 무역 제재만 해도 중국은 14억이라는 그런 거대 인구가 우리한테 물건을 제대로 팔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냥 내추럴하게 중국을 갖다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주 잘한 거죠. 네. 지난번에 철회했다 다시 번복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철회했다는 얘기도 안 했고, 중국은 무역 하는 태도가 상호 보호 그런 무역을 안 하기 때문에 미국의 이익과 중국이 저렇게 미국을 갖다 침해하고 그런 직접 자산 같은 걸 다 훔쳐서 만들어 판 물건을 되팔아먹는 그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다시는 중국이 그런 짓을 못하기 위해서 25%의 관세를 매기겠다. 아주 잘한 거죠. 그 다음에 시진핑이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러면 나도 비관세를 철회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받아쳤냐면은, 그래? 그러면 나 또 준비돼 있어. 다음에 품목이 또 덤핑 비관세라고 또 우린 적혀 있으니까, 그럼 바로 또 제재 받게. 이렇게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비핵화하고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면서, 봐요. 이게 비핵화하고 관련되어 있다는 게 우리가 이 뉘앙스가 나오잖아요. 이건 제재는 현재 비핵화가 똑같잖아요. 중국하고의 그런 왜 다른 나라하고는 이미 그런 14개국, 우리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죠. 네. 그런 관세가 저렇게 묶여 있는데 유난히 중국만 갖고 이러는 거. 저는 비핵화에 연계된 시진핑이가 해적 시진핑이가 온 나라 돌아다니면서 다
고기도 훔치고 미국에서 그런 지적 자산도 훔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도둑질만 하다 보니까 그 비핵화하는 과정에서도 도둑놈이 그 자기 아들을 도둑질을 좀 배워주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한테. 그러니까 너무 얄밉고 이런 놈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강한 그런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무역 전쟁 시작과 동시에 중국한테 25% 관세를 이미 매겼고 중국이 반발하니까 반발 또 해. 그럼 또 다른 추가 관세를 또 매기겠다고 오늘 중국한테 완전히 고스톱으로 치면은 완전히 피박에다가 시리고를 매겨버렸습니다. 시진핑은 결국은 죽어야 돼요. 저는 시진핑 중국 사람들도 중국의 학자 출신들이 많습니다. 중국도 일어나야 됩니다. 시진핑이가 저거 그동안 그 후진타오라든가 과거에 등소평 그 지도자가 이렇게 놓은 중국의 저런 산물, 세계적인 그 생산 대국으로의 그런 기세가 저 시진핑 때문에 조만간 중국이 난 무너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국이 아마 소수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으면 중국은 내가 알기로는 과거에 과거에 그 러시아가, 소련이 그 구체제에서 그렇게 그 경제난에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듯이 그 러시아가 경제난을 일으켜서 산산조각 난 거예요. 폴란드나 그런 위성 국가들,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한테 일종의 자치국가인데 자치국가들한테 일련의 생활하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경제적인 각 나라마다 위성 국가들한테 부담하는 그 돈이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러시아는 무너지고 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네들 갖다 먹여 못 살린다. 니들이 알아서 먹으라 그래갖고 폴란드, 지금 미국하고 독립한 나라. 과거에 소련 체제 때 러시아에 위성 국가에 있었어요. 러시아 쓰면서. 그때 시진핑은 제가 볼 때 앞으로 2년 안에 시진핑 자체는 완전히 암살당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아니면 뭐 스스로 화병이나 죽지 않으면은 중국의 경제가 저는 무너진다고 봅니다. 무너져야 됩니다. 당연히 무너져야 되고요. 중국 경제 무너져야 돼요. 중국 경제는 무너지고 더 이상 중국이 중국에는 그 소수민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자치령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 유엔이라든가 미국이 도와서 중국을 그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서 완전히 그냥 중국 자체를 다 깨버려야 돼요. 중국은 대한민국을 갖다가 과거에 그 동북공정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대한민국 중국 놈들은요. 지금 대한민국의 북한 땅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대한민국 땅도 자기 거리라고 지금 저걸 교과서화하려고 지금 그렇게까지 행동까지 했던 놈들입니다. 저는 무서운 놈들입니다. 저는 무서운 놈들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기네 땅이래요. 그러니까는 중국판 놀부네요. 이를테면 내 것도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네요. 그놈들은. 오죽하면 서방 세계에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야욕이 많은데 네. 왜 이렇게 땅덩어리에 대한 야욕이 많냐는 거죠. 그러게. 그러니까 중국은 저 빌어먹을 나라는 그 땅덩어리도 그렇게 비옥하지 못하답니다. 아주 쓸모가 없는 땅이 그렇게 많대요, 중국은. 그러니까 그지 같은 나라예요. 네. 중국은요, 중국 가잖아요. 베이징하고 몇몇 도시 빼놓고는 다른 도시 가면 여러분들 화장실 가려면 길거리에다 화장실 봐야 돼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마. 그래요? 중국에 가서 화장실 빌려달라면 의학하고 다 나오는데요. 아직 재래식 화장실이고 아직 그지 같은 나라입니다. 중국 가면 거기 가면 콜레라 걸리고 중국 놈들은 식당에서 밥할 때 바퀴벌레 그냥 섞어갖고 밥하고 걔네들은 그 기름으로다가 튀기는데 그 기름이 공업용 기름이랍니다. 쇼팅이 비싸갖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화학약 넣어갖고 만든 특수 기름으로 그 고기 같은 거 튀기고요. 그다음에 별거 다 잡아먹어요. 뭐 중국? 이상한 뭐 귀뚜라미 튀긴 것도 있고 뭐 산에서 무슨 뭐 쥐같이 생긴 거 뭐 잡아다가 튀기고 막 그런 거 뭐 좋다고 뭐 한국 사람들 뭐 그게 뭐 건강 강장약이라고 그래갖고 막 많이들 그거 먹고 오는데 그거 먹은 사람들 다 기생충 걸리고 한국에서 많이 죽은 사람들 많아요. 중국 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 얘기 듣고 중국 가서 뭘 못 먹겠네요. 맛도 없어요. 향내나고. 네. 중국은 아니 시진핑하고 시진핑 자체가 미우니까 얘 중국 국민들도 미워요. 솔직히 저는. 어디 가서도 막 샤라샬라 부르면 아우 진짜
솔직히 그래요. 물론 내가 중국 국민들을 갖다 이렇게 비약하면 안 되죠, 사실. 근데 뭐 자기들도 그 나라도 불행한 게 그 지도자 하나가 어디서 그 깡패 같은 놈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국 국민들도 그렇게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소식 또 이어서 해주시죠. 다음 소식은 그 CBS 보도인데요. 그 파키스탄의 은둔에 있던 네. 파키스탄은 미국하고 동맹국입니다. 근데 이제 동맹국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 불협화음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파키스탄은 그래도 미국 말을 듣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근데 이놈들도 못 믿는 게 이놈들도 뒤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빈라덴으로 들어가야 돼. 빈라덴이 과거에 그 부호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4억 불을 캐시로 받았어요. 4억 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죠. 4억 불을 가지고 도망다니다 도저히 갈 곳이 없으니까 아프가니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아프가니스탄의 그 지도자하고 탈레반 지도자하고 아프가니스탄을 사실상 빈라덴이 통치를 했습니다. 4년간. 돈이 많으니까 팔레스타인 국민들 월급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한 몇 불밖에 안 돼. 그들은 하루 밥을 먹어도 그냥 빵이 있죠, 빵. 밀빵인데 그걸 갖다가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그게 쟁반 많게 돼요. 그러니까 참 그거 넌 이해를 잘 못했는 게 그 화덕 하나에서 구운 그 밀빵만 가지고 연명을 하는 거야. 그런데도 막 잘 뛰고 잘 살긴 살아. 그 밀빵에는 뭐 어떤 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 첨가된 어떤 그 토핑도 없어. 거기에 이렇게 피자처럼 뿌려갖고 한 그런 토핑도 없이 그냥 밀가루 전병 그 빵이야. 구운 빵. 그것만 먹는 가난한 나라인데 빈라덴이 들어와가지고 그 빈라덴이 돈으로 갖고서 많은 생필품을 그 서방 국가들로부터 그 수입을 해서 이렇게 많이 나눠주고 그랬대요. 빈라덴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세력을 만들려고 국민들로부터.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은 빈라덴을 갖다가 신우로 모셨어요. 알라 신우로. 그랬을 때 미국에서 그 빈라덴이가 미국의 9.11 사태를 일으키고 해서 어디로 도망갔냐면 이 파키스탄으로 도망갔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파키스탄이 굉장히 나쁜 놈들인 게 자기네들이 안고 있으면서 나는 몰랐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파키스탄도 지금 전부가 군정이에요. 근데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탈레반이 제가 그 며칠 전에 보도했을 때 이 탈레반이라는 거는 북한의 그 김영철이가 주도하는 그 통전부하고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탈레반하고 김영철의 통전부는 뭐냐면은 적들을 갖다 등대에서 포를 쏘고 총을 해서 다 죽이는 일 그런 것만 하는 그 단체인데요. ISIS하고 똑같아요. 이 탈레반이 다시 과거의 자기네들의 그 집권했던 그 시절을 다시 재차 재집권하려고 지금 그 빈약한 아프가니스탄의 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탈레반들이 지금 다시 그 움직임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수없이 지도자들을 다 암살을 했는데 이 파키스탄은 암살이 당하면은 그 차기 그 리더를 또 이렇게 만들어 놓는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죽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다시 그 승계를 하는. 근데 이놈이 굉장히 악명 높은 놈인데 이놈이 이제 다시 그 말라 파스블라라는 그 실질적인 지주. 그러니까 탈레반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예요. 네. 이게 테러리스트입니다. 미국의 전범 테러리스트로 이미 그 원티드가 돼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전범으로 다 이미 해서 얘는 완전히 지금 수배 중인 애인데요. 이놈이 밤에 새벽에 그 자기 호송원들 게릴라들 네. 호송원들 그 어머 아래 밤에 어느 지역을 자동차로다가 지나갔어요. 얘를 죽여야 되는 게 미국 FBI에서 왜 얘를 죽여야 되냐면 CIA에서 왜 죽여야 되냐면은 얘가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전복하려고 그러면 아프간에 또 넘어가면 미군이 또 그렇죠. 주둔을 하고 엄청 골치 아프잖아요. 또 그럼 전쟁 또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싹을 잘라야지. 얘를 죽이려고 1년 전부터 얘 동향을 추적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얘 동향이 나타난 거예요. 음흠. 밀고를 했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얘가 그 SUV를 타고 많은 호송요원들의 그 호송을 받으면서 새벽에 그 어느 모처로 옮기는 과정에서 사막에서 미국의 그 첨단 드론 있죠. 네. 드론이 위성에 걸렸어요. 음흠. 위성에서 관찰을 했는데 집단의 그 차들이 그 SUV 차들이 지나간다는 거야. 그리고 드론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드론은 무인 전투기죠. 일종의 전투기죠. 정찰 훈련도 하고 사진도 찍고 폭격 미사일까지 달려 있으니까 오늘 이 드론으로다가 이 파스블라를 죽였습니다. 암살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래서 이제 그 위성 관찰의 그 GPX 그 신호를 받은 드론 공격기가 그런 수많은 호위병들과 엄호를 받으면서 이동적인 그 파스블라를 아주 무참하게 미사일로 폭격을 해갖고 처형시켰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에서 굉장히 아프간 그 지도부가 굉장히 마음이 놓인다. 역시 이것도 미국이 해준 거죠. 오바마가 아니고 내가 자꾸 오바마 하는 건 그 오바마라는 이름이 이슬람 이름이에요. 그렇죠. 미국은. 네, 근데 그 빈라덴이 그 죽는 상황에도 바로 그 위성의 드론이 그렇게 24시간 관측도 했고 또 실제적으로 거기는 일설에 의하면은 거기에 부식 날르는 그 식품 대여업자가 미국한테 신고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1,000만 불 이상의 돈을 받았죠. 100억 이상. 어이구.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전 식구들 다 데리고. 그 빈라덴한테 식품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빈라덴이 은둔하면은 식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내가 오늘 시간 때문에 못 하는데 내가 시간을 내서 그거 굉장히 리얼해요. 그거 자세히 다루는데 그것도 내가 얘기해 줄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영국 스카이 뉴스에서 오늘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아주 서프라이즈한 얘기만 해. 신선한 얘기만 해. 나는 그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에게 신뢰를 주었다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 김정은한테 신뢰를 주었다. 난 김정은을 신뢰를 했다. 신뢰를 줬다.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가 가짜고 이미지가 아주 엄청 포악하고 진짜 지구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실존 인물이지만 난 그래도 그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신뢰를 줬다고 이렇게. 그게 굉장히 나를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모욕감을 줬지만 내가 김정은한테 신뢰를 줬다는 거는 많은 의미를 갖고 생각을 하라. 그럼 여기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줬다는 얘기를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정은이가 국제사회에서 핵을 만들고 북한의 인민들을 탄압하고 자기 형도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한 달에 수백 명씩의 그 정치범들을 탄압하고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는 적화 야욕을 갖고 있고 호시탐탐 대한민국을 갖다가 노리는 그 김정은의 그 모든 김정은이의 그 모든 그 실체가 바로 지금 제가 이야기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갖고 대화를 하고 신뢰를 준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 얘기를. 네. 그럼에도 난 신뢰를 줬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왜 줬냐? 남들은 믿지 못하고 나 역시 믿지 못하지만 신뢰를 받겠다고 나오니까 나는 신뢰를 줬다. 네. 그럼 이걸 내가 더 그냥 확실하게 얘기할게. 비핵화를 한다고 그러니까 믿어보고 하는데 안 되면 그냥 김정은을 처형시키겠다. 그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를 줬다고 얘기한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신뢰를 줬다는 그 과정에서 기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정은이한테 넘어갔다. 김정은이한테 결국은 꽤 넘어갔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김정은한테 신뢰감 주고 저렇게 서로가 실실 웃고 저렇게 막 순식간에 몇 번도 안 돼갖고 50분 만에 그런 합의서를 도출했다는 건 결국은 김정은한테 넘어갔다. 이제 그렇게 많은 모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왜 줬냐에 대한 그런 반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스카이 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 밑에 그런 말이, 우리 둘은 지난주 그런 오랜 적대감의 그런 비동맹 국가에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야 합의를 했다 이거야. 그 내가 왜 합의를 했냐? 그냥 신뢰감을 주고 싶었대. 신뢰감을. 네. 그 신뢰감에 따라서 내가 점진하는 그런 자세를 줬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한번. 김정은이 좋고, 김정은이 이뻐서 싱가포르를 데리고 간 게 아니고, 하도 비핵화는 안 하는데, 거짓말만 팍팍 시키고, 저렇게 그런 저놈의 그 비굴한 속을 내가 직접 들어가 봐야 되겠다 해서 직접 얼굴을 마주 앉은 거죠. (2018년 5월 31일) 손상대 애국집회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던 날, 아직도 여전히 저 담장에 갇혀 영어의 몸으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계시는 아주 가까운 지근 거리에까지 가보았습니다. 이런 곳에서 박정희 대통령님의 딸이자 아무 죄 없이 탄핵당하고 유린당해 감옥에 1년을 넘게 갇혀 고생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계시는 곳이란 말이던가. 이게 뭐란 말인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인가? 그러나 엄연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 땅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 쳐져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세상은, 언론은, 지식인들은, 정치인들은, 국민들은 왜 이렇게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한 것인가? 내가 아닌 남이 당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인가? 대통령께서는 저곳에서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계셨을까? 지난날 청와대에 계실 때 함께 곁에 서 있었던 배신자들이 누구인지를 아시고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실까? 아니면 자신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너무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염려하고 계실까?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선구자 방송입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 손상대 사회자께서 출소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서신으로 인해 힘을 얻을 수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용기와 또 우편의 편지나 아니면 적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늘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과 남아 계신 분들이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도록 엽서 보내기와 편지 보내기에 더욱 동참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